우리네 삶 속 이야기는 멀다고 하면 멀고 가깝다고 하면 또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법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남편의 승진 축하 연회. 시어머니는 나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너랑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10분 후 그룹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와 나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이신 우리 가족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호텔 회전문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깃이 매서운 서울의 칼바람에 뒤집혀 턱을 스쳤고 그 냉기에 살카이 아려왔습니다. 손에 쥔 가죽 클러치백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금속 장식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고른 아이보리색 원피스였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3번이나 갈아입으며 주름 하나 생기지 않게 다림질했던 옷이었죠. 그저 남편 민준 씨와 함께 이 축하 파티에 참석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너 여긴 왜 왔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계단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팔을 들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입구로 향하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제 저녁에 오라고 했어요. 나는 반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찬바람이 목구멍으로 넘어와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원피스 자락을 훑고 지나갔는데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그냥 예의상 한 말이지 그걸 진짜로 믿었니? 우리 최씨 가문의 오늘 밤 축하 연회는 그룹 사장단이며 임원들, 내로라 하는 귀빈들만 오는 자리야. 그런 차림새로 들어갔다간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킬 게 뻔해. 나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차려입고 온 거예요라고 말하려던 찰나 민준 씨의 검은색 세단이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그가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왼팔에 팔짱을 끼고 내리는 여자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새로 뽑았다는 비서였습니다. 비서의 웨이브 머리에는 화려한 진주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곧장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비서의 어깨에 쇼를 둘러주면서도 내 쪽으로는 발걸음 한 번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도어맨이 육중한 유리문을 열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따스한 노란 조명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고 나는 그 반대편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이 얼굴을 간지럽히는데 그 느낌이 서늘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문이 천천히 닫히며 달칵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나와 저 안의 화려한 세상을 완벽하게 단절시켰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겸손을 떠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한 번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텔 입구에 30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아까보다 더 거세게 몰아쳐 코트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코트 깃을 턱끝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연회장이 있는 2층 창문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안을 들여다보니 유리에 빛이 반사되어 흐릿했지만 시어머니가 메인 테이블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보 위에 팔꿈치를 꿰고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두드리며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유리에 가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턱을 치켜들고 뽐내는 그 특유의 거만함만은 눈을 감아도 그려질 듯 선명했습니다. 그때 코트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허벅지에 닿는 느낌이 둔탁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은행 앱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입금 400원, 저교, 풍조그룹 배당금. 나는 멍하니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수 뒤에 붙은 긴 0의 행렬을 세어보았습니다. 내 3개월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풍조그룹. 바로 오늘 밤 민준 씨 회사가 축하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니던가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에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결혼 전 나는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막 걸음마를 떼던 이 그룹에 투자했었습니다. 그저 사업 아이템이 괜찮아 보여 용돈이나 벌 생각이었고 민준 씨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내가 그저 작은 중소기업에서 행정 업무나 보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나중에 내가 너 먹여 살릴게라고 말하곤 했죠.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바람에 뒹구는 낙엽이 바짓단을 스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실적, 그 뒤에 있는 진짜 투자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연회장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빛들이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뜨거워진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은 뒤 몸을 돌려 도로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현관 센서 등만이 작고 노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 자락에는 여전히 찬바람의 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시어머니의 보라색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입고 나간 그 옷과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죽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는 말라붙은 호박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끓여드린 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마치 보란 듯이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지난 주말 시어머니는 내가 부엌에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소파에 둔 내 지갑을 뒤져 고작 몇만 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 흔들어댔습니다. 역시 우리 민준이 덕분에 먹고 살지. 안 그러면 네가 어디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겠니? 그때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갑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 눈에 담겨 있던 경멸이 오늘 밤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나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벨벳 천 위에 검은색 파일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풍조그룹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서명했던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내 본명인 서지원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내도 평소에 쓰는 이서연이라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투자업계에서 10년 넘게 사용해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필명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이름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민준 씨조차도요. 그는 내가 작은 회사 경리인 줄만 알지 그룹 지분의 30% 가까이를 쥐고 있는 최대 개인 주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일을 열어 지분 조항을 훑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거친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자극했고 차갑게 식었던 가슴이 천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핫팩을 끌어안은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최 씨 집안 덕에 밥이라도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풍조그룹에서 본부장 노릇을 하고 오늘 밤 같은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댈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내 돈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어 서랍에 넣고 찰칵 소리가 나게 잠갔습니다. 열쇠는 잠옷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신우이는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엄마 주변에만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녀는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팔꿈치로 나를 툭 쳤지만 사과 따위는 없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거실 등은 켜지 않은 채 TV만 켜두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명멸하며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신우이가 내민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연회장 라이브 방송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좀 흔들렸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요. 엄마가 회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멋지죠? 영상 속 시어머니는 보라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주변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턱을 한껏 치켜들고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다 우리 최 씨 집안의 저력 덕분이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영상 너머로 울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옆에 서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동의한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곁에 있는 미녀 임원에게 쏠려 있었고 어딘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계속 찍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는 안 가서 진짜 아쉽겠다. 오늘 거물급 인사들도 많이 오고 방송국 사람들도 왔는데 뭐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좋은 구경 시켜드릴게요. 나는 화면 속 시어머니를 응시하며 휴대전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미끄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나직하게 대꾸했습니다. 신우이는 내 목소리에 섞인 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럼요. 오빠 곧 상무로 승진한다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은 더 떵떵거리며 살겠죠. 어쩌면 잡지에도 나올지 몰라요. 그녀는 그 영상을 SNS에 올리고는 최 씨 가문의 자랑, 미래 상무님의 어머니라는 멘트와 함께 득이양양한 이모티콘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휴대전화를 꺼내 SNS를 켰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이 바로 떴고 벌써 좋아요가 수십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최 씨 집안 이제 날아오르겠네. 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무표정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떤 연극은 배우들이 연기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하게 웃고 가장 의기양양해 할 때 막을 내려야 비로소 재미있고 통쾌한 법이니까요. 창밖의 바람 소리가 거세져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내 전용 머그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온도가 적당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물을 넘기자 속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끝자리 8888은 낯이 익었습니다. 풍조그룹 회장실 직통 번호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지원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회장님. 나는 전화기를 쥔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자 가로등 불빛이 어스름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그룹 연례 축하 연회입니다. 이사님을 위해 헤드 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는데 계속 보이지 않으셔서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으십니까? 회장님의 말투는 정중했고 은근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가 직접 전화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나의 정체를 굳이 밝히지 않기로 했었으니까요.
내가 번거로운 걸 싫어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덧붙였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회장님이 허허 웃으셨습니다. 따뜻함이 묻어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에 직원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서지원 팻말을 들고 기다리라고 하죠. 전화를 끊고 침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낮에 입었던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잔머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옷장 맨 위칸을 열었습니다. 방진 커버에 쌓인 짙은 네이비색 맞춤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작년 투자가 성공한 후 디자이너가 나를 위해 특별히 제작해준 옷이었습니다. 최고급 수입 실크 원단이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드레스로 갈아입는데 지퍼가 중간에 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금속 지퍼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익 소리와 함께 겨우 올라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허리 라인이 우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늘 민준 씨와 잘 지내보려고, 시댁에 녹아들려고, 패 끼치지 않으려고 내 본 모습을 숨기고 죽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숨길 필요가 없으며 그들에게 내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말린 장미색 립스틱을 발라 우아한 분위기를 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까 그 가죽 클러치백을 집어들고 그 안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은색 하이힐로 갈아 신었습니다. 굽이 높지 않아 걷기에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의 센서 등이 켜지며 계단을 비췄습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그 연회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내리자마자 칼주름 잡힌 검은 유니폼을 입은 지배인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지원 이사님, 이쪽입니다. 그가 정중한 손짓으로 나를 회전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열리자 안에서 피아노 선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일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붉은 카펫을 스치며 소리 없이 따라왔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핀 조명이 움직이더니 나를 비췄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아노 연주마저 반박자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하던 말을 멈췄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옷태가 장난이 아닌데. 어느 파트너사 따님인가? 낯선 얼굴인데 귀티가 흐르네. 나는 그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연회장 중앙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본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든 크리스털 와인잔이 흔들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에 쏟아졌습니다. 핏자국처럼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누가 들어오게 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긴장으로 빳빳하게 굳어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구리에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회장님이 인파를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의 붉은 액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 이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회장님이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내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힘차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오늘 밤 서 이사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그룹의 프로젝트는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 축하 파티도 열 수 없었겠죠. 회장님은 잔을 높이 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드십시오. 서지원 이사님을 위하여. 사람들은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앞다투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서려 있던 의구심은 순식간에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서 이사님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신호등 같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볼을 쥐어짜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있던 웨이터가 건넨 와인잔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크리스털 잔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을 향해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프로젝트 자체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 한 톨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을 짚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조명 아래서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내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어떻게 투자자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 옥타브나 높아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자네, 입 다물게. 회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린 회장님의 눈에 불쾌함이 서렸습니다. 내가 투자업계 밥을 먹은 지가 몇 년인데 사람을 못 알아볼까? 회장님은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투를 부드럽게 아니 공손하게 바꿨습니다. 서지원 이사님이야말로 우리 풍조그룹의 진정한 대주주십니다. 우리 자금줄이 말라가던 시절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 주신 분이죠. 이분의 자금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됐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 회장은 끓는 물처럼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저분이 그 베일에 쌓인 투자자라고. 본부장 사모님이 그렇게 능력자였어? 와, 진짜 감쪽같이 속았네. 최신의 식구들 아까는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떠들더니 이제 얼굴 뜨거워서 어쩌나?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 시어머니보다 더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투자를 한 거야? 나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장 사장이 급히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웅얼거렸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넌 그냥 월급쟁이잖아. 어떻게 네가 투자자일 수가 있어? 나 속이는 거지. 그렇지. 제가 평범한 월급쟁이인지 아닌지 이제 어머니 마음속으로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나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차가운 말투였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훨씬 위력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습니다. 놀라움, 존경, 그리고 동정심. 아까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던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굴던 민준 씨에 대한 동정이었습니다. 신우이도 인파 속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파삭, 액정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주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나는 와인잔을 든 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당황스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 쇼는 이제부터입니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안색을 조금 회복하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억지로 짜낸 웃음 때문에 눈과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붉은색 매니큐어가 눈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오해다. 다 오해 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톤이 올라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까 엄마가 농담한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응? 진심 아니었어.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허공을 가른 그녀의 손이 뻘쭘하게 멈췄고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농담이요. 나는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서늘함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까 저더러 격이 떨어진다느니 최 씨 집안 덕에 밥 빌어먹고 산다느니 하신 것도 다 저랑 농담하신 겁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볼에서 귀까지 시뻘개진 것이 꼭 뺨이라도 맞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비비며 내 눈을 피하고 내 구두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안 오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둘러댄다는 게 다른 뜻은 없었다. 제가 풍조그룹에 투자한 건 내가 말을 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메아리 하나 없이 장내 모든 사람의 귀 속에 아니 심장에 박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보고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서지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최 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과도 상관없고요. 나는 시선을 민준 씨에게로 돌렸습니다. 내 말을 들은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린 꼴이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뻥긋거리며 뭐라고 더 변명하려 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변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술잔을 든 채 멈춰선 사람들,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사람들, 몰래 영상을 찍는 사람들, 숨소리와 가끔 들리는 잔,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회장님이 헛기침하며 이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서 이사님, 서 계시지 말고 메인 테이블로 가시죠. 그가 손바닥으로 상석을 가리키며 정중히 권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옆을 지나칠 때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취급을 했죠. 그녀는 목석처럼 굳어 눈만 껌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의자에 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기도 전에 유리문 뒤에서 민준 씨가 허겁지겁 쫓아나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가지마. 그가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대리석 바닥을 달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거슬리도록 시끄러웠습니다. 그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바닥은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듯 작았고 울먹임이 섞여 쉰 소리가 났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말하게 둬서 미안해. 비서를 데려온 것도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시 기회를 줘.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앞머리는 흐트러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 가득한 당혹감과 애원,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바로 용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나는 가죽 클러치백에서 미리 출력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스테이플러로 깔끔하게 철해져 구김 하나 없는 서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지분. 나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싹 도려낸 말투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정식으로 동결이야. 이건 자산 동결 통지서고. 서류를 받아든 민준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마터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서를 펼쳐 몇 줄 읽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 지분을 동결한다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뒤집혀 삑사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린 부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부? 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주 가볍지만 냉기가 서린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비석 끼고 웃으며 연회장에 들어갈 때, 당신 어머니가 나를 문전박대하며 망신이라고 쫓아낼 때, 그때는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 안 들었어? 민준 씨는 입을 벌려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방울이 뚝 떨어져 서류 위로 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 평생 잘할게. 기회? 나는 잡혔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난 당신한테 수많은 기회를 줬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걸 걷어찬 건 당신이야. 매번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너무 늦었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로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뒤에서 민준 씨가 내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호텔 입구의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둥글고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별들도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자 포털 사이트 메인이 온통 내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단독 풍조 그룹 구세주, 베일 벗은 여성 대주주 서지원 정체는 충격 본부장 아내, 알고 보니 그룹 최대 투자자, 10월드의 몰락, 화제 남편 승진 파티가 이혼 파티로 사이다 복수극 전말. 언론은 어젯밤 일을 낱낱이 보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막았는지, 민준 씨가 비서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연회장에서 찍힌 내 독사진도 꽤 근사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와, 시어머니 이불킥 제대로 하겠네. 며느리 무시하다가 큰 코 다쳤네. 남편 꼴 좋다. 자기 마누라가 황금알 낳는 거위인 줄도 모르고 바람을 피워. 서지원 씨 진짜 멋있다. 이게 진정한 걸크러시지. 절대 봐주지 마세요. 최씨네 집안, 제 발등 제가 찍었네. 쌤통이다. 시댁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물론 악명으로 얼룩진 유명세였습니다. 신우이는 SNS 게시물을 싹 지웠지만 이미 네티즌들이 캡처해서 퍼다 나른 뒤였습니다. 최씨 가문의 자랑이라는 문구는 조롱거리가 되어 짤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두더지처럼 지냈고 장조림 하나 사러 갈 때도 신우이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 내보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대놓고 피했습니다. 며칠 뒤 인사 발령 공고가 떴습니다. 그는 본부장 자리에서 해임되어 평사원으로 강등되었고 저 멀리 지방 외곽에 있는 물류 창고로 좌천되었습니다. 반면 나는 업계의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투자회사가 협업을 제안해왔고 명함 교환 요청과 식사 초대가 쇄도했습니다. 나는
그중 건실한 몇 곳만 골라 미팅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딴 청원투자라는 1인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 분석가 3명을 채용했고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채광 좋고 뷰가 탁 트인 곳으로 잡았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프로젝트 검토와 회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하루하루가 벅차고 충만했습니다. 잡생각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 한 잔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와인인데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붉은 자동차 미등이 강물처럼 흐르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내 복수가 너무 가혹하다고 최 씨 집안을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야 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한 게 아닙니다.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것들, 내 지분, 내 존엄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짓밟았던 내 자존감을 내 힘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했던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와인잔 속에 붉은 액체가 출렁이며 창밖에 네온사인을 머금어 오색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밤하늘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최 씨 집안보다, 민준 씨보다 훨씬 더 보란듯이 잘 살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말이죠.